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리뷰에 게재된 Watching Sports Enhances Well-being: Evidence from a Multi-Method Approach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 제목 그대로 스포츠를 보면 사람들의 웰빙이 높아지는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증한 연구입니다. 스포츠의 시청과 웰빙의 관계를 다룬 선임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대부분 스포츠 팬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는 점, 그리고 둘째, 웰빙 측정이 거의 다 설문 기반으로 자기 보고식, 즉 주관적 지표를 많이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포츠 팬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확장하고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사용해서 스포츠 시청과 웰빙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오른쪽에 전체 흐름을 보면 스터디 1에서는 기본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스터디 2에서는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인기 종목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 3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fMRI와 VBM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뇌 수준을 함께 이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각 스터디의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연구에서 말하는 웰빙 개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자들이 웰빙은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포함하는 어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고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스포츠 시청과 가장 관련 있는 정신적, 즉 멘털 웰빙은 초점을 둡니다. 멘털 웰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헤도닉 웰빙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노믹 웰빙입니다. 헤도닉 웰빙은 쉽게 말해서 즐거움이나 행복감처럼 기분 좋게 느끼는 그 쾌락적인 웰빙을 의미입니다. 반면으로 유다노믹 웰빙은 가까이 가서 하면 헤도닉 웰빙은 쉽게 말해서 즐거움이나 행복감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쾌락적 웰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정 혹은 콘서트 가가지고 놀았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을 가깝습니다. 반면 유다노믹 웰빙은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웰빙으로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헤도닉 웰빙은 주로 enjoyment,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주로 측정해왔고 유다노믹 웰빙은 fulfillment와 vitality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의미와 충만감을 관련된 지표로 주로 측정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시청은 왜 웰빙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Social Identity Framework입니다. 익숙한 개념으로 보면 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벌집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스포츠와 자신을 어느 정도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소속감과 심리적인 어떤 지지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팀이 잘하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뿌듯하게 느끼기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웰빙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둘째는 스포츠 시청은 이제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제 스포츠 시청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것이 이제 단순히 재미있는 소비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나의 기여할 수 있다고 저자들이 또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시청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삶의 의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웰빙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시청이 일반인 멘탈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인기 스포츠를 볼 때 비인기 종목 스포츠를 볼 때보다 웰빙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인데요. 이 두 번째 가설은 Descriptive No Effect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에서 더 익숙하고 대중적인 대상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시청도 사회적으로 더 인기 있고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종목을 볼 때 웰빙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점을 고려해서 두 번째 가설도 함께 검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평소 스포츠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은 웰빙과 관련된 뇌의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자들은 여기에서 리워드 서킷이라는 어떤 보상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주목합니다. 이 영역은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이나 보상을 느낄 때 반응하는 영역인데, 선행 연구에서는 도박과 게임과 같은 활동들을 하면 보상과 관련된 활동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관련된 뇌 영역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스포츠 시청도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보상 경험을 줄 수 있다면 평소 스포츠를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역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세 가지 가설을 각 스터디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검증하는데, 먼저 스터디 1의 데이터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생활체육조사와 같은 비슷한 대규모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분석 표본에는 약 1만 7천 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 시청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1년간 경기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직접 관람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TV나 온라인으로 스포츠를 본 적이 있는지를 각 예, 아니요로 측정했습니다. 웰빙은 라이프 fulfillment라는 한 문항으로 봤는데요. 정확히 영어로 To what extent do you feel fulfilled in your daily life? 라는 문항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4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 소득으로 통제 변수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현장 관람 경험은 약 21.8%가 포함되어 있었고, TV나 온라인 시청 경험한 사람은 65.9%였습니다. 이 두 변수 모두 라이프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따라서 스포츠를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에서 느끼는 라이프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스터디는 표본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포츠 시청은 지난 1년간 기준의 예, 아니로 하고 너무 넓게 단순하게 측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웰빙도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유다nomic 측면만 측정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터디 2로 넘어갑니다. 스터디 2에서는 이제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실제로 어떤 스포츠 영상을 본 다음에 본인이 웰빙 관련된 어떤 설문을 응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연구는 H2를 보기 위해서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비교하는 within subject 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 참가자가 모든 조건을 다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 본 논문에서는 한 사람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영상을 모두 본다는 뜻입니다. 종목은 총 4개였는데 일본에서 스포츠 관련 인기 순위를 바탕으로 인기 종목 야구와 축구, 그리고 비인기 종목은 테니스와 골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특성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 9기 종목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물은 각 종목의 대표 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이었고, 종목별로 30초 총 4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또 특정 팀이나 선수에 대한 동일시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랜덤하게 이제 장면을 선정했고, 영상 순서도 랜덤하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나 오디오도 사람들의 즐거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도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참가자들은 바로 헤도닉 웰빙 관련된 인조이먼트 항목 2가지, 그리고 유다nomic 웰빙 2가지 문항을 응답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평소 스포츠를 얼마나 보는지를 함께 측정했는데, 일주일에 며칠 정도 보는지와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TV나 온라인으로 보는지 물어봐서 하루에 스포츠 시청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일반인 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먼저 스터디 1과 마찬가지로 평소 스포츠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인조이먼트와 바이탈리티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2에서는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이 효과가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X축에서는 평소 하루 스포츠 시청 시간이고요. Y축은 위에 인조이먼트 그리고 아래는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림을 보면 스포츠를 적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목별로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데 스포츠를 많이 볼수록 야구와 축구 같은 인기 종목의 선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테니스와 골프 같은 비인기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즉 스포츠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인기 종목을 볼 때와 비인기 종목을 볼 때의 웰빙 차이가 더 커지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종목에 따른 인터랙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 2는 스포츠 시청의 웰빙 효과가 비인기 종목보다 인기 종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3에서는 앞에서는 영상을 보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설문지를 측정했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뇌 활동을 이제 검증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3에서는 영상을 보는 동안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는데 스포츠 시청과 웰빙 관계를 이렇게 리워드 서키트라는 보상과 즐거움에 관련된 뇌 영역을 주목하고 측정했습니다. 실험은 이제 일본 성인 14명만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참가자들은 그 MR라는 그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구와 골프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됩니다. 사진 10초를 보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영상 20초를 보는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특정 팀이나 선수에 대한 팬십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없도록 나오고 선수 이름, 점수, 오디오 모두 스터디 2와 동일하게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그림처럼 인기 종목인 야구를 볼 때는 비인기 종목 골프를 볼 때보다 보상 관련된 뇌 영역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left card라는 영역에서 야구 조건의 bold signal change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스터디 3에서도 스포츠 시청과 웰빙의 관계가 설문이 아니라 뇌 반응과 뇌 구조를 보면서 더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이 관계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 논문은 세 가지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 시청과 그 웰빙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논의에서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스포츠 팬들 중심으로 했었다면 이 논문은 스포츠 시청이 일반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웰빙과 이제 긍정적인 관련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고 강한 팬 정체성이 없어도 스포츠를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제 웰빙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효과는 비인기 종목보다 사회적으로 더 익숙한 인기 종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결과가 팬 중심 소셜 아이덴티티 논의를 일반인들까지 확장하고 있고 디스크립티브 노무하고 소셜라이제이션라는 설명도 보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를 하나가 아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웰빙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방법적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주관적인 설문이 아니고 뇌 반응을 봤다는 점에서도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도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스포츠를 보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웰빙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문의 한계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일본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문화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스터디 1에서는 너무 단순한 항목으로
그 싱글 아이템으로 예, 아니요로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고 스터디 2에서는 인기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특성이 함께 적응해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참가자들이 그 종목이 실제로 인기가 있는지를 인식을 검증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저자들이 그냥 원래 있는 순위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터디 3에서는 실험 연구로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14명밖에 못했다고 해서 사실 이걸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